그다음에 축의 최대 허용 치수가 44.991, 최소가 44.975인 경우 공차는 그러면 최대하고 최소하고의 차이를 하면 되죠. 그러면 0.991에서 975를 이렇게 빼면 되죠. 그러면은 16이 되겠네요. 예, 0.016. 요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22번 도면을 접을 때 A4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A4는 210에 297. 요거는 하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A3 크기, A0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A4가 있으면요. 여기 A3, A2, A1, A0, 그다음에 A5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가 210에 210 곱하기 297이에요. 즉, 이것이 가로고 이것이 세로거든요. 이게 가로고 세로인데, 자, 그러면 A3는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A3는 요걸 이쪽에다 그대로 적어요. 그러면 297. 즉, 가로가 297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적을 때는 여기는 곱하기 2를 합니다. 곱하기 2를 해서 그러면 420이 되겠죠. 이렇게 420.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적고, 420을 적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곱하기 2를 해서 적으면 돼요. 그러면 297 곱하기 2 하면 거의 500 얼마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297 곱하기 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A1은 다시 여기다 적을 때는 이거를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840이 되겠죠. 840. 그리고 A0는 여기에 84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또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아까 요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A5 같은 경우는 A5는 이렇게 되죠. 이거를 2분의 1 해서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210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210이 돼. 그래서 일단 A4 하나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치수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210에 297이다. 23번 제도 도면의 치수기입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치수선은 부품의 모양을 나타내는 외형선과 평행하게 긋는다. 자, 일단 요거는 맞죠. 외형선이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외형선이 있으면요, 이것이 치수선이고 요게 치수보조선이죠. 이게 외형선, 그 다음에 이것이 치수선이거든요. 치수선. 그 다음에 이것이 치수보조선. 그래서 치수선은 외형선하고 평행이 긋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길이, 높이, 치수의 표시 위치는 되도록이면 정면도에, 가급적이면 정면도에 모든 건 다 표시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수는 계산하에 구할 수 있는 치수는 기입하지 않으면, 치수는 기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지시선은 가는 실선이네요. 지시선.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대상물에 이렇게 넣으면 치수를 명료하게 기입한다. 맞죠? 네. 정확하게 기입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23번 다음 물체를 삼각법으로 표현할 때 우측면도로 오는 거예요. 자, 이쪽 방향이 정면도면, 그러면 정면도는 바라본 건 이렇게 되죠. 이런 면이 보이는 거니까, 요 면이. 그러면 정면도는 이렇게 되네요. 이런 식이 되죠. 그런데 우측면도는 이쪽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쪽 안쪽과 이쪽 안쪽은 어떻게 됩니까? 안쪽은 안 보이는 쪽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4번과 같이 그려지는 거죠. 25번 다음 같은 물체의 테이프 값은, 테이프 값은 이거와 이거의 차를 길이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테이프 값 구하는 식이 A-B를 L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A가 50, B가 25, 그 다음에 L이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강의 기호, 스프링 강은 SPS로 표현합니다. STS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합금 공구강입니다. 합금 공구강. SKH도 이것도 공구강이에요. 이거는 고속도 공구강. 그 다음에 STD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구강인데 이거는 다이스용 공구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공구강이다. 여기 많이 쓰이는 강종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십니다. 그다음 27번 SS330으로 표시된 재료기를 옳게 표시한 거다. 자, SS 하면 일반 구조용 아변입니다.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거든요. 우리 아까 여기에서 있는 SM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계 구조용이에요. SM은 일반 기계 구조용입니다. 즉 그래서 M이 이것이 기계 머신, 그래서 머신이니까 기계거든요. 그래서 기계 부품에 쓰이는 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SS로 표현되면 이거는 기계 구조용이 아니라 일반 구조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에 쓰이는 철근이라든지 H빔이라든지 이런 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든 아변 강제다. 그리고 뒤에 330은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일반 기계 구조용, 그다음에 최저인장 강도. 3번이 나타. 28번. 광석을 그 용융온도 이하에서 가열하여 이산화탄소 또는 결정수 등의 성분을 제거하는 조작을. 예를 들어서 석회석 같은 경우, 석회석을 CaCO3를 이거를 가열을 하면 CaO하고 CO2를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이걸 보고 하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소. 배소는 휘발분이나 결정수까지만 제거되는 게 배소. 그리고 하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높은 온도입니다. 29번 다음 중 부유선광법. 선광법은 우리 중액선광, 비중선광, 그 다음에 부유선광, 자력선광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1번 자철광을 이것이 자력선광, 그 다음에 갈철광 등과 같이 진흙이 붙어있는 광석을 물로 씻어서 풍미를 높이는 방법. 이거는 선광법은 아니에요. 선광법이 아니라 이거는 세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중력에 의해서 큰 광석은 가라앉히고 작은 광석은 뜨게 하여 분리하는 방법이다. 일단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그 광석을 집어넣어서 그 무거운 광석은 아래에 있고 가벼운 광석은 위에 뜨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게 비중차를 이용해서 광석으로부터 맥석을 선별하거나, 이것도 부유선광하고 얼뜻 보면요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부유선광 같은 경우는 물에다 해갖고서는 이렇게 큰 거는 가라앉지만 비중이 작은 건 위로 이렇게 둥둥 뜨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거는 비중선광입니다. 비중선광. 요거는 조금 틀려요. 그 다음에 30번. 제철 원료로 사용되는 철광석의 구비 조건이 틀린 거는 철분 함유량이 높을 것. 일단 철분의 함유량은 높아야 되죠. 그 다음에 품질 및 특성이 균일할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입도가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화하기 쉬울 것. 나중에 환원이 잘 돼야 되죠. 산화하기 쉬우면 안 되고 환원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선철을 파면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요? 선철을 파면위로 구분하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철이 있고 백선철인데, 아마 우리가 앞에서 재료할 때 제가 급냉을 하고 또는 선행을 하면 이렇게 급냉을 하면 백선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면 회선철이 나오거든요. 이게 백선철이 나오면 시멘타이트가 있기 때문에 파면이 백색이고요. 회선철은 흑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색으로 나와요. 근데 반선철은 중간입니다. 회선철과 백선철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4번에 전선철이 이거는 없습니다. 이런 선철은 없어요. 32번. 그림과 같은 내연식 열풍로의 연소실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게 열풍로는요, 이런 형태의 돔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3번이 이게 연소실입니다. 연소실이고, 그리고 이쪽이 추결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 2번 이쪽이 열풍 밸브인데요. 자, 여기서 기름을 이렇게 떼서 또는 가스를 떼서 이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나갑니다. 일단 나갈 때 여기 추결실에서 여기서 열을 다 뺏기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결실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열어서 이거를 열어서 거꾸로 이쪽으로 찬 공기를 들여봅니다. 이때는 좀 깨끗한 공기죠.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나갔던 건 이거는 연소 공기이기 때문에 이건 폐가스죠. 폐가스가 완전히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는 찬 공기인데 이때 여기를 지나가면서 추결실을 거꾸로 다시 지나가면서 여기서 공기가 더워져 갖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열풍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다시 고로로 가게 되겠다. 자, 그런데 이게 열풍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연소실과 추결실이 하나의 돔에 있는 거는 요걸 보고 내연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막고 있는 요걸 보고 요게 사절벽이라고 해요. 이 사절벽이 이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연소실 열기하고 여기는 추결실 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온을 1000도 이상의 고온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 이 내연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외연식이라고 했죠. 외연식은 아예 연소실과 추결실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별도 돔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연소실이고 여기가 추결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절벽이라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온도를 높일 수 있다니.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돔으로 되어 있는 열풍로.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외연식 열풍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연소실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이 추결실이고요. 자, 33번. 소결장치 중 드럼 믹서. 드럼 믹서니까는 이건 이제 혼합하는 겁니다. 혼합. 그래서 혼합, 조립, 그 다음에 수분 첨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쇄는 크러셔로 하는 거죠. 파쇄 장치는 크러셔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럼 믹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장입 장치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크러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결이 다 된 다음에 그걸 꺼내서 깨트리는 장치입니다. 34번. 코크스 중에 회분이 7%, 휘발분이 5%, 수분이 4% 있다. 그러면 고정탄소는? 그럼 고정탄소는 이런 불순 성분 요걸 다 더해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100에서 7 더하기 5 더하기 4를 해서 이렇게 빼야 돼요. 그러면 16이니까 그러면 84가 되겠네요. 84%. 35번. 소결 과정에 있어서 장입 원료를 격자면에서 장입 표면까지 구역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소결 냄비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장입층이 있을 때 이거를 이 장입층을 구분을 하라는 거죠. 장입층이 있는데 몇 개 이렇게 층이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5개로 나눠지면 맨 아래층이 여기가 습 원료입니다. 그 다음 위에가 원조가 되고요. 그 다음 애가 위에는 여기는 소결광이고 여기는 소결광 되고
일단 하소 반응이 일어나는 하소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용융대가 되겠네요. 용융대. 네, 지금 여기 5개로 보면 2번이 해당되겠네요. 2번이. 격자면이면 요 끝에거든요. 여기가 화격자가 있는데 요 화격자서부터 습원료, 수분이 있는 원료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건조대, 그리고 여기가 하소대.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가 높은 용융대. 그래서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반응이 다 끝난 소결광대입니다. 요거는 지금 위에서부터 나왔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36번 다음 중 염기성 뇌화물에 속하는 거다. 염기성은 MgO나 CaO가 주성분인 겁니다. 그러면 마그네시아질이죠. 마그네시아. 여기에 점토질, 샤모트질, 규산질 이거는 전부 다 주성분이 SiO2입니다. SiO2. 그래서 이거는 산성에 들어갑니다. 산성. 그 다음에 중성 같은 경우 Al2O3라든지 또는 Cr2O3라든지 또는 SiC라든지 이런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염기성 같은 거, 마그네시아질이면은 MgO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MG, 마그네슘이니까요. 그 다음에 크롬 마그네시아질, 그러면 Cr2O3하고 MgO가 있는 거다. 석회질, 석회석, CaO,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도, 알루미나질, Al2O3, 크롬질, Cr2O3, 탄소질, C, 탄화교소질, SiC.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산성내화물은 규석질 하나만 알 수가 있죠. 규석질 하나만, 규석이니까 뭡니까? SiO2라는 얘기죠. SiO2가 있는데 나머지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SiO2가 주성분입니다. 이때 SiO2하고 Al2O3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합쳐져 있는데 Al2O3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규석질 같은 경우는 거의 SiO2만 있는 거예요. 37번 고론에 국부 관통류가 발생했을 때 조치 방법. 국부 관통류는 고로가 용광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풍구가 이 주위로 여기서 풍구가 한 24개 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열풍이 이렇게 불어 넣으면은 여기서 가스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때 국부 관통류라는 얘기는 평상시는 고르게 흘러가는데 어느 특정 부분만 많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특정 부분. 예를 들어 이쪽 부분만 많이 흘러가면 이쪽 부분만 반응이 활발하고 나머지 그러면 이쪽 부분은 반응이 활발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로 조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통기성이 서로 다를 때 그런 걸 보고 이제 국부 관통.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분포에, 장인물의 분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물의 입도라든지 분포라든지 장입 방법 이것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송풍량을 증가시킨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감소를 시키면서 여기를 좀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38번. 미분광을 벤토나이트 등의 점결제와 혼합해서 약 10 내지 150ml 구형으로 개상하는 부분. 이게 펠레타이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크기가 보통 메추리알에서 아니면 일반 계란 정도의 크기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점결제가 있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또 고로 안에 집어넣어도 잘 깨지지도 않고. 그 다음 39번. 출선 시 용선과 같이 배출되는 슬래그를 분리하는 것. 스키머가 되겠죠. 스키머 장치를 그려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용선이 액체 상태의 용선이 이렇게 흘러 나올 때 이때 여기다 이쪽에다가 이런 마기댐을 하나 넣습니다. 이런 마기댐을 하나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용선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용선보다 위에 부분에는 슬래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슬래그가 존재해요. 이거가 슬래그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용선입니다. 이거는 선철 용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비중이 7.1 정도로 그 다음에 슬래그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슬래그가 가볍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댐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용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슬래그는 여기에 걸려서 못 지나가죠. 이때 요 옆에 별도로 통로가 있습니다. 이쪽 통로를 이렇게 빠져나가게 됐어요. 슬래그층 높이에 맞춰갖고 통로를 열으면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용선이 나오고 이쪽으로는 슬래그가 이렇게 제거되는 거예요. 이 장치를 보고 스키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끔 보면 문제에 이런 그림이 주어지고 다음 장치는 무엇인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실기에서도 이렇게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40번. 소결 조업 중 수분 첨가. 우리 아까 소결을 혼합할 때 앞에 가볼까요? 여기에서 드럼 믹서에서 역할이 혼합, 조립, 조습. 조습이 수분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조습이기 때문에 습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첨가를 하는데 이때 수분 첨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틀린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수분이 들어가면 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마른 상태의 원료보다는 젖어 있는 상태가 그 원료가 잘 응집이 돼 있죠. 그래서 응집이 돼 있기 때문에 통기성은 좀 좋아진다. 그거는 맞고요.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소결층의 더스트 흡입 비산을 방지한다. 자, 이게 지금
응집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날아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소결측 내에 온도 구별을 개선해서 연료율을 높인다. 통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료율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배가스 온도가 하강하여 연료율이 나빠진다. 이거는 아니죠. 드렸습니다. 연료율이 좋아진다.